어제 안철수 후보가 정치부 장단 만찬을 했습니다. 제가 늘 그때 문 후보님께서 기자들 불러서 저녁 그때 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너무 말석에 앉아가지고 하나도 안 들려서 어제는 제가 작정하고 일찍 갔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 딱 맞은편에 제가 앉아서 두 가지를 여쭈었는데요. 하나가 전화 통화였어요. 전화 통화를 최근에 3번 하셨다고. 네, 3차례 하셨는데 3번은 안부가 아니라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전화를 하셨다고. 맞습니까? 안 후보님하고는 전화를 한 적이 있고요. 네. 때로는 뭐 문자를 보내오시기도 하고 소통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일이 있고 나서는 제가 이제 2번 전화를 먼저 드렸죠. 이제 이 상황을 풀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이 상황을 풀기 위한 노력으로 2번을 전화를 드렸죠. 본인 말로는 3차례 정도 통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그것은 하시더라고요. 이제 요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한 번을 포함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직접 통화를 해보니 그래서 안부 인사가 아니라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러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니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후보님께서 전혀 그 내용을 보고받지 못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안 후보님께서. 그래서 저 이상하게 중간자적으로 졌다라는 기묘한 위치에 제가 서게 됐는데요. 여하튼 본인 판단으로는 후보님께서 정확한 정보 보고를 못 받고 그래서 있다. 제가 통화 중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도대체 그럼 그동안 저쪽에 조광희 실장이 우리 이 노영민 실장에게 보내온 문자 메시지를 깡그리 다 달라.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올라와서 다 읽어봤는데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그런저런 있었던 일들이 뭐 백원 의원 트윗 뭐 이런 그렇죠. 그때 막 제기되고 그거 이제 또 우리가 해결했다라고 또 답을 또 드리기도 하고 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영민 실장 차원에서 다 해결될 일들이기 때문에 저한테 보고가 안 된 것들이지 후보에게 반드시 알려야 될 아주 중대한 내용인데 그것이 뭐 저한테 차단되고 있거나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정리를 해보면 이 안철수 양보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이거를 유포시키는 건 없다. 뭐 특정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워딩이 있었지 모르겠지만 당 차원에서 안철수 양보론을 조직적으로 뭐 유포시키고 그런 루머를 퍼뜨리고 한 적은 없다라는 말씀 하면 정리될 것 같고요. 또 그거는 근데 저희가 그렇게 주장하기 이전에 우리 정치부 지자들이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태를 뭐 여론조사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당의 입장에서는 조직과 어떤 그런 대중들의 설득 동원을 통해서 한 것이 정당한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선거라는 것이 지지자들을 동원해낸 것이 선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가운데 부정한 경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이런 경쟁이 구태스러운 경쟁으로 가게 되면 지난번에 우리 그 통합진보당의 사태처럼 그 경선 과정에서 그 경선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듯이 그렇게 될 염려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이 단일화 합의가 오히려 그 훼손되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 염려를 제기하신 것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염려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존중하면서 그런 일이 이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만 기왕에 있었던 일들은 그런 차원의 일이었다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판이 깨질 만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 말씀하셨던 뭐 김기식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라든가 백원 의원의 트윗이라든가 아니면 또 양보론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등등의 것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일화 협상을 파기할 만큼 그 판을 깰 만큼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우선은 단일화 협의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그러니까 협의팀 간의 문제 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백원 의원 페북은 당장 내려. 그다음에 김기식 의원 이것은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음. 윤건영 배석 안 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다 해소됐다는 거예요. 네. 거기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제가 예, 듣고 싶은 일단 이야기는 최경준 기자가 좀 질문을 오전에 아까 예. 말한 조직적으로 문자를 보냈다든지 네. 그다음에 그런 루머를 이런 이야기들은 협의팀에서는 오간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예, 그거는 지금 이러고 난 이후에 네. 언론을 통해서 지금 네. 이제 새롭게 이야기되고 있는 얘기들이죠. 네. 근데 이제 오늘 오전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또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좀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안을 담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읽기에는 다시 한번 이 4.11 총선 패배를 언급하시면서 그것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든가 또는 그 여러 가지 그 민주당 내 구조적인 문제를 언급한다든가 이런 걸 보면서 이것이 그런 사안이 아니라 어떤 인적 쇄신의 문제, 이제 조금 저희들이 언론에서 쓰던 말로 하자면 이제 이해찬, 박지원 두 지도부의 퇴진 문제, 이거를 좀 바라고 있는 것 아닌가? 그 그런 부분도 저는 조금은 아슬하다 생각해요. 예. 사실 이렇게 민주통합당이 충분히 다 혁신되고 네. 그것을 통해서 이 국민들로부터 좀 제대로 지지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 아마 우리 안 후보님이 이 정치에 나서는 어려운 결단 자체가 필요 없었을지 모르죠. 그런 점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님이 나서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부족함 때문에 안철수 후보와 민주통합당의 단일화가 필요한 것이죠. 이 안철수 후보가 일으키고 있는 새로운 정치의 바람이 민주통합당을 혁신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나아가서는 또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철수 후보하고의 단일화가 참으로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또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선행 조건으로 민주통합당이 먼저 이렇게 다 돼야 된다 그러면 이 민주통합당에 대한 하나의 이제 선의의 어떤 충고랄까 이런 것은 저희가 이제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약간은 저는 아슬한 점이 있다 생각하고 또 어떤 부분은 저희에게 맡겨둬야 될 부분이 있고 저희도 민주통합당의 혁신 속에서 풀어나가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안철수 후보 쪽에서 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렇게 자꾸 접촉적으로 질문을 가급적 좀 접촉하는 쪽으로 해주시고 예, 아니, 자꾸 이렇게 불리하려고 하지 걸리는 마시고 질문을 좀 좀 하지 네. 마시고. 왜냐하면 붙여주세요 두 분을. 왜냐하면 이제 그 후보님 말씀을 들어보니 안철수 후보 쪽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굉장히 좀 온도가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후보님께서는 우선 그 협상 재개 후 어떤 실천하자 이런 것인데 지금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먼저 실천을 해라, 먼저 뭔가 보여줘라, 그래야 협상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지금 순서가 굉장히 저는 지금의 시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가 다음 주말이면 단일화 끝을 내야 돼요. 우리가 한 달 전이라면요. 한 달 전이라면 더 여유 있게 그죠? 더 뭐 충분한 새정치 공동선언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 깊은 논의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충분한 동의 절차 또 거치고 그래야 해야죠. 당장 다음 주말이면 단일화를 끝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시기에 맞는 그 우리가 맞추어 나가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우리 보고 배너라는 이야기 우리가 받아들일 테니까 협의는 해 나가자는 겁니다. 지금 다음 주말이면 끝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다시 마주 앉겠냐는 겁니다. 그 후보님께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그 잠깐 사례로 언급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협상팀에 이제 윤건영 씨가 들어갔던 부분 얘기 듣고 바로 시정해서 다음부터 안 들어가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뭐 얘기 되는 거 보면은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뭐 첫 번째 그 새정치 국민선언 협의 때부터 이미 뭐 이해찬 그 대표의 보좌관을 지냈었던 뭐 오종식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왔었고 또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결국 그러니까 이른바 친노들이 그리고 또 지난번에 친노 9인방에 이 퇴진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막부정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니 근데 그렇게 의심하면 그러면 아예 뭐 단일화의 대상이 안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 그 기자님이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꾸 이렇게 벌리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윤건영 씨 문제만 해도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한 번 더 정색해서 말씀드리자면 윤건영 씨가 배석하지 안 될 이유가 뭐죠? 왜 배석하면 안 됩니까? 친노였다는 이유로요? 근데 그 이유 묻고 싶어요. 물론 그거로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니 뭐 그렇다면 계속해서 뭐 이렇게 빼면 되지요. 그걸 받아들입니다만 윤건영 씨가 배석해서 안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반면에 이태규라는 분의 새누리당 한나라당 경력 그게 우리가 페북에 하나 올린 것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 제 이야기는 지금은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이런 이야기가 한 달 전이라면 좋다니까요. 한 달 전이라면 충분히 시시비 따지고 논의하고 극복하고 넘어가고 좋은데 지금은 채 일주일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기를 조금 감안해 달라는 거지요. 그래서 시시비비 따지기 전에 풀 것은 빨리빨리 풀어버리고 네. 그다음에 또 약간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앞으로 해결할 과제로 같이 병행해 나가기로 하고 논의를 해 나가자는 거지요. 예, 제가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를 잘 좀 이렇게 뭡니까 이게 좀 있는 그대로 네.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저는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살짝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굉장히 핫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